하는 표현인데, 만약에 우방타워랜드를 가요. 가서 놀이공원에 있는 거를 내가 브이로그를 찍을 거예요.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5월 5일날 우방타워랜드를 가서 거기에 있는 어린이날 풍경을 브이로그를 찍을 것이다. 나는 플롯을 잡았어요. 그것만 가지고 촬영을 가면 난리가 나요. 편집할 때 뭘 편집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걸 촬영해가지고. 혹은 뭔가 없어요. 지금 있어야 될 자료가. 그러니까 기획을 잡아놓고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줄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주변에 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다 낳았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한 30대 중반의 남자가 우방타워에 어린이날을 가가지고 내가 그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아보는 어떤 그런 플롯을 잡았어요. 그럼 되게 고독해야 되겠죠. 약간 씁쓸해야 되겠고. 그런 컨셉을 잡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저를 촬영한다고 하면 뭐 벤치에 혼자 앉아가지고 애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서 보고 있다든지 약간 그런 장면들을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장면만 촬영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읽으면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건데, 기획단에서 뭘 촬영할지 세부적으로 안 신경 쓰면 촬영하는데 4, 5시간, 편집하는데 3, 4일이 걸려요. 근데 기획하는데 최소한 얼마나 지루해요. 책상에 앉아서 뭘 촬영을 해야 될지 적는데 2시간, 3시간? 2~3시간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촬영 시간 4시간은 1시간으로 줄 거고요. 편집 시간 3, 4일은 1시간으로 줄 겁니다. 이게 약간 그거 아세요? 우정 게임이라고. 왜 친구들끼리 술잔 하나에다가 글라스에다가 술 와서 따라놓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원하는 양만큼 마시는 그런 것처럼, 일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컨텐츠를 만들 때. 근데 기획할 때 이만큼 안 비워놓으면 촬영할 때 그만큼의 어드밴티지를 배로 꼽으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들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49분인데 11시에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앞에 있는 것들 그냥 한번 봐주시고 요거는 다음 주에 한번 찬찬히 적어보시면 좋고요. 오늘은 그냥 왜 오셨는지, 어떤 채널을 하기 원하시는지, 혹은 없으시면 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다 정도만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10분 쉬고 진행해도 될까요? 네? 수업이 지루하시진 않으시죠? 아,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초급 교육의 목표는 약간, 오늘은 좀 기획이니까 딱딱할 수밖에 없고요. 촬영도 전혀 안 겁내셔도 됩니다. 그게 촬영 카메라를 써보신 분들은 왜 전문적인 표현을 많이 쓰세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셔터 스피드가 얼마니, 뭐 F 값이, 조리개 값이 얼마니라는 이런 그 기계적인 전문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만져서 촬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촬영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촬영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교육의 목표는 무엇을 어떻게 촬영하는지를 좀 더 쉬운 워딩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수업이 사실 블록 이런 느낌입니다. 기획은 약간 조금 원론적인 얘기들, 저번 그냥 어떻게 상품을 만든다 라는 원론적인 얘기들인 거고, 촬영은 정말 배워놓으시면은 사진 하나 찍으실 때 정말 좋으실 거고요. 블로는 한번 배워놓으시면은 이 사진을 친구들한테 보내주는 거를 영상으로 보내주시기 시작하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4주차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오픈해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썸네일들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글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 30만 회의 플레이리스트라는 앞에 이 괄호를 해놨죠. 이거는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런 괄호를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채널 앞에다가 왜 예전에 카페나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앞에 어떠한 나의 그 코너 같은 걸 적기 위해서 괄호 해가지고 뭘 적어놓자. 예를 들면 괄호에서 정준이의 일기장 괄호 닫고 뭐 이렇게 해놓는데,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노출도가 그 검색률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제일 노출이 많이 되는 단어예요. 근데 정준이의 일기장을 검색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맨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리스트는 뭐 그래도 고민하셨던 이름이에요. 플레이리스트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 단어 자체가 검색을 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만의 어떤 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네이밍을 할 때 뭐 누구누구의 뭐 아니면 잘 검색하지 않을 단어들을 앞에다가 코너를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내가 보시면은 재즈 들으면서 커피 하잖아요. 재즈가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주차례 때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쭉 달려오시다 보면, 왜 이 첫 시간 이 기획 수업이 가장 중요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아마 4주차 때.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진짜 잘못됐죠. 우수상. 이거 아이러니하게 제 자신이 나오긴 한데, 우수상을 검색한 사람이 없어요. 우수상을 누가 검색을 해요? 이거 대구 MBC에서 올린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2018년도라서 이때는 이러한 어떤 얘기들이 암암리에 아시는 분들만 아는 얘기다 보니까 이렇게 우수상 올리신 것 같은데 차라리 김광석 다시 부르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자, 그러면 조금 부담되시겠지만 한 분씩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연유로 오시게 됐는지. 항상 이 라인이 두 개 있으면 좀 고민이 되는데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려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 네. 한국은 결정적 신화에서 정말 그 최근에 다들 그런 보면 후배가 아니겠지만 뭐 다른 분들도 할수 있는 게 사실 그런 이제 그쪽하고 신경 그리고 다 이제 어떤 맞습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열심히 지식가서 생각하니까 그냥 누나 말할 것도 없다가 그냥 중국 진짜가 할것 아닌데 진짜 한국 민족이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어르신 분들과 사실 누구나 다 이제 그와 같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히 민족이 없다고 나쁜 친구는 아니고 좀 알고 싶은 책사를 하다 보니까 눈에 띄는 그래서 만들어서 그래서 전화받으니까 그냥 한번 우리가 이걸 좀 해보고 그래서 놀고 하는데 일단 그래서 만들어 해봤어요. 그냥 제 폰에 쓰여있는 영상들을 그냥 편집을 해서 영상을 한테 첫 번째로 한 번째 식당에서 정말 쓸수 있는 그런 식당한 썸네일가 있는 상태로 비디오로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처음 쓸수 있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영상을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슈 좀 넣겠습니다. 네. 저 한 분 한 분씩 이제 얘기를 나누고 제 생각을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라는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해드리는 거라서 인스타그램에 포커스를 맞추실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유튜브도 한번 해보실 건지. 네. 저도 이제 제가 만들어서 네.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팔로우하게 되면 또 보게 되니까 되게는 이제 정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를 할때 공간이 들어가 있어서 근데 분석이 기획팀이 있겠지만 아직 그러니까 네네. 안 되는 것들을 처음 내 마음을 읽었을 때 네. 내가 저는 이발 네네. 생각하지 않을까. 네. 혹시 노출하고자 하는 타겟층이 있을까요? 또래 진짜 되면 되는 네. 제 기회상사 이야기 봐도 예를 들면 같은 경우는 또 직장을 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제 노후가 준비한다. 지금 사실은 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된 제가 특히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이슈를 전달해주면서 같이 국민들로 기획을 만들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쭙냐면은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방금 너무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나이 또래라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타켓을 잡을 때 제일 편한 거는 내 나이 또래가 제일 맞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세대를. 그러면 이제 아까 중고교 학생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인스타그램에 만약에 내가 이 친구를 대상으로 만약에 막 그 타켓을 만약에 두겠다라고가 되면은 과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슈되고 있는 그 밈이라든지 혹은 뭐랄까 그 틱톡에서 한창 뜨고 있는 그런 커버 댄스들의 의미를 이런 분이 있어요. 최근에 틱톡에서 인기 있는 틱톡 춤추잖아요, 애들. 그럼 이거 영어 나오잖아요. 영어 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그걸 또 봐요. 그런 식의 타켓을 잡아 가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금 들은 그런 장르의 얘기라면 혹시 채널 중에 이런 채널 혹시 아시는가요? 아, 네. 네네. 드로우 앤 드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 채널 1000명 때부터 봤었어요. 요거를 다 같이 이제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좋아요. 뭐냐면, 타켓이 이미 20, 30대로 정해진 상황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20, 30대에 보면은 내 집 마련이거나 자산을 좀 불리고 싶거나 혹은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특히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직장 말고 내가 편하기도 하고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20, 30대들이 투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이분이 최초의 영상을 많이 보는 줘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영상들도 좋지만 이 사람이 처음에 구독자를 어떻게 잡아가서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좀 중요한데 처음에 뭘 했냐면 20, 30대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자기계발서잖아요. 직장을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취업 준비를 하시든 그러다 보니까 그 서적의 문구를 오픈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저작권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책에 대한 내용을 독후감 가능해요. 그러니까 책을 하나 정해놓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쭉 자기들이 어떤 거, 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뭐 어떤 걸 하고에 대한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책을 보여줘요. 이게 뭐는 말이냐면, 시크릿이란 책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에 대한 얘기를 거기에 대한 걸 자기가 그냥 풀어서 본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쭉 이어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기획단에서 편했던 건 뭐냐면 책은 짜임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천천히 여기서 내가 읽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내 경험에 의해서 책을 내가 얘기해 준다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그 자기 얘기를 막 쭉 하잖아요. 쭉 하다가 최근에는 제가 지크린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풀어서 그런 식으로 나간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약간 보기에 따라서는 좀 허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결국 그 내용이 뭐냐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좀 융화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따뜻한 어떤 얘기들이나 나에 대한 공감들에 대한 얘기를 독서를 하시다가 있었던 내용들을 쭉 그냥 혼자 이렇게 빠른 편집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차를 마시면서 그냥 책을 보고 있는 그 장면만 따서 밑에 나레이션만 따로 녹음한 다음에 그 자막을 입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책을 얘기를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채널 구독한 사람들은 나는 최근에 이러한 관심사를 가지고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뭘 읽어봐야 되지? 이 채널 구독하면서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책을 하나를 알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 구독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같은 관심사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만약에 내가 한 얘기를 주제로 가게 되면은, 커뮤니티를 초창기에 구성하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잡아가는 게 은유적으로 약간 낚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나쁜 말로 하면 낚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와 같은 관심사를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오게끔 하겠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아, 네. 아, 네. 어, 요 아이템 제가 전년도에 아마 선생님이 기억나실 건데, 안 주셔도 됩니다. 예전에 다 돌리건 아니고, 초국교육에서 교회 찬양과 관련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컨텐츠를 좀 추천해드렸냐면, 신앙이 때 따라서는 되게 무거울 수도 있고요. 가볍게 표현을 하자고 하니까 뭔가 죄스러운 느낌도 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조금 해본 게 뭐였냐면,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성경책을 봐요. 그럼 그 각각의 구절들이 정말 있잖아요. 근데 그 구절을 실생활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 어떻게 보면 라이트하게 가주는 것도 방법이고 무겁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무겁게 한다는 건 좀 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나는 내가 신도로서 그냥 라이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뭘까라는 얘기를 정말 재밌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 나는 오늘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봤어요. 보고.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기승전결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갑자기 지중해식 해산물 요리가 먹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그게 뭐냐면, 나를 채널 구독하는 사람은, 신앙이 있으신데, 좀 더 라이트하게 그걸 표현해서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많잖아요. 소재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읽은 구절에 내가 하는 행동을 결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내 신앙생활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누가 보면은 되게 이게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성경책을 읽어서 내가 느낀 느낌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나는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답답해진 마음에 그렇게 그 구절을 읽고 그냥 갑자기 동네에 있는 마구간에 가고 싶어졌어요. 마구간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소울이 같은 데 가보고 싶어졌어요. 그냥 그 느낌 받고 싶어졌어요.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도 그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라이트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제작을 하는 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 왜냐면 신앙은 정말 그 컨텐츠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무거움과 가벼움의 그 경계선 사이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이 좋지 않을까? 창성가에도 의미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가톨릭 같은 경우에 저는 이탈리아의 아시시에 살았거든요. 성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학교도 800년 된 그 성프란체스코 성당 밑에 있는 왜 시스텍트 나오는 신부님들 나오시는 그런 학교에 다녔거든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 한국인 관광객들이 오시면 고등학교 때 알바로 이제 하이들 뭐 이런 작품이 있고 저런 작품이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걸 했는데 뭐 물론 그런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웅대함도 있겠지만 사실 제일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실생활에서 성경의 구조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 신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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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안 나오셔도 뭐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네. 편하시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네네.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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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학생들 중에 여성이 많아요. 왜? 저도 어릴 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남부도서관을 많이 갔어요. 대구에. 남부도서관 가면은 남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 여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같이 그 옆에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있나 뭐 말은 못 꺼내도 그냥 한번 쓱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어야 되는 루틴을 가져야 돼요.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학생들이 얻어야 되는 거. 나는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집중하고 있다가 10분 쉬어라는 걸 알람으로 듣기보다 공부하다가 잘생긴 오빠랑 공부하다가 자 이제 한번 10분 쉬자라고 얘기해 주는 걸 듣고 나도 같이 10분 쉬어야겠다. 얼마나 즐겁게 공부를 하겠어요. 이 컨텐츠가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진짜 막 장동건같이 잘생기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뭐냐면 잘생겼죠 당연히. 부담 없이 편하게 편한 복장으로 정말 공부하는 복장으로 해서 훈훈한 오빠가 같이 공부를 해줘요. 그러니까 원래 이 채널을 시작할 때의 이유는 뭐였냐면요. 자기가 수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요. 내가 지금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체크리스트 남기는 것처럼 영상을 남기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10시간씩 공부하고 이래요. 근데 뭘 또 제공을 해주냐면 나중에는 점점 업데이트가 뭐가 되냐면 공부하는데 백색 소음 틀어주면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컨텐츠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영상 컨텐츠도 소비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왜 보지라는 게 학생들은 나는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나는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싶은 심리에서 이런 컨텐츠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10시간씩, 4시간씩 같이 공부해요. 빗소리 장작 타는 소리. 그죠? 103만 회. 그죠? 이런 식의 컨텐츠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성 전달. 있죠. 지금 공부 시작해서 쉬는 시간. 정보를 전달해 주잖아요. 어쨌든 간에. 너 지금 50분 공부해서 10분 쉬어야 돼. 또 아름다움이 있잖아. 재미는 없죠. 근데 땡딸에서는 재미는 있죠. 원래 공부는 지루한 거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포커스를 어디서 맞춰져 있냐면 여기에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컨텐츠의 타겟은 그런 사람들인 거고.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뒤에 배경이 깔끔하고 이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연주하거나 음악하는 친구들이 딱 본인의 브랜딩을 원해가지고 자기 얼굴 포커스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또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 드렸죠. 아침마당에 나와도 여러분들 저를 모르시잖아요.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블라인드를 처리해가지고 상상하게끔 만드는 것도 묘수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왜냐면 어쨌든 간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나의 연주 실력인 거지 나의 얼굴은 아니잖아요. 네. 시간도 하고 다른 거도 우리가 빠질 싶은데도 그렇게 아,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실시간 방송을 했어요. 매일 그 시간에 매일 뭐 6시부터 10시까지 늦게 들어가도 이 오빠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거 마치 도서관 같은 느낌이죠. 이 오빠가 출근해가지고 공부하고 끝날 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학원을 갔다 와서도 이 사람이 공부하는 시간이 만 6시에서 10시였다. 나는 학원을 마치고 집 왔는데 8시였어요. 그럼 빨리 그냥 옷 갈아입고 8시부터 같이 공부하고. 오빠 공부 마칠 때 끝나고, 예, 서로 같이. 그 끝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영상이 남아요. 그게 하나씩 쌓인 거예요. 실제로 본인은 이걸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진짜 본인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하려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유튜브의 알고리즘 찾는 게 아니라 이걸 분석을 해보면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필요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 최근에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종이 사진첩이 잘 없어요. 저도 한 번씩 이제 아버지 계신 집에 가서 옛날에 어릴 때 찍었던 그 사진 앨범 꺼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나이부터는 그게 없어요. 그게 사진을 안 찍어서 없었다기보다 필름 사진을 안 남겼기 때문에 네, 없는 경우가 있어서 되게 아쉬운 점이 사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왜 그 두꺼운 책을 여는 감성이나 내가 원하는 자리를 막 꽂는 그 감성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보니까 옛날에 사진 찍은 거 뒤에 보니까 뭐 낙서도 있고 엄마 글로 적은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영상 방금 말씀해주신 컨텐츠 같은 경우에 이거는 여담입니다. 혹시 이 채널 아시는가요? 지금 원래 인천 분이세요. 인천 사람이에요. 인천 사람인데 경주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스마트팜이나 뭐 농촌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농가를 찾아가가지고 하는 컨텐츠예요. 근데 이 컨텐츠의 시작점이 뭐였냐면 어느 날 갑자기 왜 우리 순례길 외국에 많이 나가잖아요. 순례길을 꼭 외국에 나갈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해서 걸어서 국토를 돌아다녔대요. 그러면서 농가에서 일을 도와주고 참 받아 먹고 하룻밤 자고 하는 거를 전국을 다 돌아다녔나 봐요. 그러면서 책을 썼어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그 영상들을 다 남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식품 도리학과를 나왔는데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없었나 봐요. 제가 왜 이 채널에 얘기 드리냐면 약간 한국의 제이미 올리버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다닌 영상이 있는데 실제로 그냥 핸드폰 들고 잘 다녔어요. 그걸 해서 많은 것들을 기고 이게 첫 시작이었어요. 이분이. 약간 VJ 특공대 같은 느낌이죠. 막 카메라 화면도 많이 흔들리죠. 근데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분의 아이덴티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영상이. 나는 젊은 청년인데 식품 조리학과로 나왔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식재료가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농가에서 나오는지 어업이나 농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내가 해외를 차라리 배낭여행에 떠나는 것보다 국내를 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걸로 시작해서 그냥 편안하게 찍은 거를 그냥 편집만 해가지고 필요한 데는 나레이션만 넣어. 그래서 이게 한 컨텐츠가 완성이 되잖아요. 유튜브를 아까 어떻게 영상 편집을 하시는지 여쭤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데다 해도 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다가 쌓아놓으셔도 돼. 왜냐면 얼마나 좋아요. 서버 무료고 영상 올리면은 영상 파일 남아있고 편집 파일 말고는 다 버려도 상관없고 백업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바퀴 도우셨잖아요. 그럼 그 과정 안에서 있는 영상은 내가 이걸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만 한번 포인트를 좀 더 넣어주시면 이 컨텐츠 자체를 보는 것만 해도 흔들리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다음 도시가 어디지? 다음 데가 어디지? 꼭 여행 유튜버 분들은 정말 편집 잘 하시거든요. 여행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막 드론도 날리시고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포커스가 여행을 간 사람, 여행을 집에 있는 사람이 여행을 가보게끔 이입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뷰를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만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과의 대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셔도 그래 유튜브로도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원래 지금 전년도 고급교육에 들어졌던 친구예요. 근데 오늘도 좀 이따가 볼 건데 이제 독립출판도 하고 뭐 이것저것 사회적 기업 활동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이런 농가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전 아버지한테 정말 했으면 좋겠는 컨텐츠가 하나 있어요. 붓글씨를 좀 잘 쓰시거든요. 붓글씨. 그래서 붓글씨 ASMR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못 가는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루에 뭐 예를 들면 한 글귀? 그냥 아무
얼마나 편해요. 먹과 붓과 벼루만 있으면 단지라 항상 같은 각도의 핸드폰만 꽂아 놓으시는 생각들을 항상 세워놓고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이 났다. 그냥 녹화 버튼 눌러놓고 마이크 여기 착 갖다 놓고 그래서 오늘의 생각을 딱 적어놓고 오늘 생각을 하나씩 남겨놓는 거예요. 네, 그럼 참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친이 6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영상을 제작하고 음악을 제작하는 일을 했는데 핸드폰에 엄마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남아있는 영상 안에서 내가 찍은 거는 내가 찍고 싶어서 찍은 거잖아요. 최근에 아버지한테 영상을 좀 많이 찍어달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혼자서 드는 생각을 어머니가 지금 안 계셔 보니까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그 당시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셨는지를 자식으로서 알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하고 있는 컨텐츠가 노출시키지 않고 개인의 영상을 만들어드려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편집도 없이 그냥 쭉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이쁘게 USB 만들어가지고 그만 드려요. 나중에 소장해 놓으셨다가. 왜냐면 저는 얼마 전에 설날에도 설날에 앉아가지고 그래 뭐 영상이 만약에 하나 있으면 내가 그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뭐 자식이 생겨도 같이 꼭 제사를 안 지내도 그냥 그런 거 영상 볼 수 있으면 너희 할머니가 이런 생각을 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유튜브를 컨텐츠 지향을 안 하셔도 되고요. 포트폴리오 형태로 하셔도 이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맞아. 네. 키워드도 생각이 하는데도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전년도 경문화재단 신진예술인 유튜브로 했어요. 신진예술인 신청해가지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곡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유튜브로 송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코로나 3년 안에 이게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더 잘 아시겠지만 원래 사람이 나와 있는 기술을 100% 활용을 못했어요. 10%도 활용을 못했어요. 이미 있는 기술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앱 개발 같은 것들이 계속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건데 바깥을 나가지를 못하니까 밖에서 못하는 소프트웨어에서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예를 들면 증강 시간 이 늘어나면 인터넷 속도가 정보통신기술 인터넷이 빨라져야 되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모든 게 확 올라섰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영상 편집도 원래는 영상 편집하는 사람 관련 학과 학생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갑자기 말씀하셨잖아요. 공연장이 많이 없어지고 코로나 때문에 공연장을 많이 못하게 되니까 유튜브로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공연장을 대관을 해야 된다. 라는 것도 이제 생겨날 거예요. 대관을 하면 편하긴 하지만 실내고 이미 시설도 다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유치꽃이 피어있는 들판에서 나는 공연을 하고 싶어. 카메라 하나 들고 핸드폰 카메라 하나 들고. 근데 만약 그게 되는 상황이면 뷰는 사실 공연장보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3차시 수업이 조금 중요할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아이템은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시를. 그래서 하고 싶은 콘텐츠를 내 분야 말고 다른 분야를 검색해 보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아까 각자 영상들 보여드리잖아요.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오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차인프릭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 채널을 보면 10,000명인데요. 처음에는 10만에, 11만에, 8만에, 11만에 쭉 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31년대 각도렌즈 세차 만들기 214만 원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금 10만 회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0만 회가 이때 생긴 게 아니라요. 214만 회가 뜨면서 나머지 영상들이 10만 회가 된 거예요. 어부지리로. 그러니까 그럼 이 컨텐츠를 봐야겠죠. 우리가 각그렌저라는 명사에서 오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이 차가. 근데 뭐 이렇게 빨리 넘겨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딱 보면은
빠따빠따 세차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뭘 했는지를 유심히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이 채널을 오픈한 이유는 뭐냐면 세차에 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보세요. 맨 첫 번째 컨텐츠가 세차 완전 셀프 세차 이렇게 합니다. 나는 지금 세차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기 싶어서 이런 채널을 만들었어요. 정보선 전달이죠. 정보선 전달. 근데 이 정보선 전달이긴 한데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제가 1위부터 50위까지 방송국이 많다 했잖아요. 굳이 이 사람한테 세차를 배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더 많은 전문가들이 TV에 나온 걸 유튜브에 쳐보면 더 전문가들이 있는데 굳이 이 사람 걸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낮아요. 셀프 세차 8시간 들기는 세차하는. 엔진으로 세차.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30년대 각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31년대 각브랜드 세차 만드는 그게 궁금해요. 근데 여기서 뭔가 생각해보세요. 이 컨텐츠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걸 아냐면 이 사람 세차 잘하는 거야.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이 채널을 만들 때 나는 세차를 잘하는 사람이고 당신들에게 나의 세차의 노하우를 알려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목표 있잖아요. 메시지가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가려져 있는 거 보면 31년대 세차를 갖고 얼마나 오래된 세차를 이 사람이 완전 깨끗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또 지금 21만 원이 돼 있죠. 그러다가 자동차 세차하는 친구의 10년대 소나타 세차 만들어주기, 삼촌한테 물려된 7년대 아이스티 세차 만들어주기,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이 친구의 12년대 소나타 세차 만들어주기. 이거는 이때부터 이 사람이 워딩을 다르게 가요. 그죠? 그게 더 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면서 당연히 어떤 용품 써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사람들이 댓글에 남기게 되죠. 커뮤니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텐츠 아이템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나는 이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려줄 것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이태리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태리어를 내가 가르칠 것이다. 가 되면 저는 그 채널을 안 볼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엄청나게 유명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이태리말 못하는 되게 저명한 성악가가 더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 스펙을 굳이 이 사람들이 검색을 해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시가 뭐였냐면 백종원이에요. 음식 유튜버는 백종원이 있기 전과 있고 난 다음이 달라요. 그 채널에 들어오는 순간 음식 레시피에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지고 그쪽으로 다 몰리게 돼요. 전문가한테. 그리고 대신에 다른 컨텐츠들이 많이 생겼죠. 칩 같은. 칩인가? 이 사람도 생각보다 요리를 잘해요. 이렇게 찍었지만. 다른 컨텐츠만 하고 고기 뭐 이렇게 손질하는 거. 근데 이런 형태의 채널들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지금 이 셀럽과 부딪혔을 때 지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편을 찾아서 구독자들을 이렇게 모집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나의 아이템을 돌려서 만드는 것? 그게 아까 전에 그 같은 얘기예요. 내가 지금 성경에 대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내가 행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근데 그거를 워딩을 내용은 그건데 내용은 초대국기를 보다가 마국간을 가고 싶어졌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갑자기 이렇게 워딩을 딱 떠오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형식의 컨텐츠를 보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기획 단계에서 만들어낼 때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12시가 돼가지고 시간이 조금 넘어갔는데 저희가 나머지 세 분은 다음 주에 제가 얘기를 듣는 걸로 하고, 요 내용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적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 줄씩 한번 쭉 적어 보세요. 그래서 카테고리에서 만드시면은, 그렇게 채널의 방향성이 아마 요 한 장에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잠깐 볼까요? 제 종이랑 좀 달라서. 어째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왔는지에 대한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되고, 어떠한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냐는 거는 벤치마킹을 할. 그러니까 나는 기존에 있는 채널을 적으셔도 돼요. 나는 이런 형태의 사람이 되고 싶다. 왜냐면은 시각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냐는 거는 내가 어떠한 크리에이터, 지금 카피를 하고 싶은 크리에이터가 생겼잖아요. 그걸 하려면 내가 뭘 배워야 될까, 뭘 알아야 될까를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콘텐츠에 따라서 4주차 때 또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종류가 다 달라요. 장비를 가져야 되는 것도 다르고, 누구는 삼각대가 있어야 되고, 누구는 삼각대가 없어야 되고, 누구는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누구는 마이크가 없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개개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집에 가서 쓰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거 종이 들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제가 기획 수업을 하는데 괜찮은 시간이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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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